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는 빠지직 송건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푸시다가 두 가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 첫 번째, 풀리는 문제는 내일 풀어도 잘 풀리고 그 다음 주에 풀어도 잘 풀리고 특별한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 2주 후에 풀어도 잘 풀리고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의 경우, 다른 경우는 뭐가 있냐면 안 풀리는 문제는요, 오늘 풀어서 복습했는데 다음날 풀으면 또 안 풀리고 그 다음 주에 풀면 또 안 풀리고 분명히 복습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안 풀리는 문제는 계속 안 풀리는 그런 현상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특히 많이 틀리는 전기기능사 필기 문제를 선별을 해서 이 내용을 온전히 우리 걸로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총 50가지의 문제를 준비를 했고요. 이 문제들은 수험생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많이 틀렸던 문제들을 좀 쏙쏙 뽑아서 이 내용 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공부라는 게 내가 아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모르는 문제를 하나씩 내 걸로 완전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언제까지? 그것이 시험 당일까지 이어지게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틀리는 문제들을 시험 보기 직전까지 이렇게 압축해서 50개로 반복해서 보시고 시험장 가셔서 틀렸던 문제를 안 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번부터 50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자투리 시간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재 파일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산에듀 번개 배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 다산 이북으로도 만나볼 수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해설도 이제 촘촘하게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1번부터 50번까지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이제부터 우리가 많이 틀렸던 그런 문제를 틀리지 않는 문제, 완전한 나의 문제로 만드는 그 시작점 1번부터 같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회전자 입력 10kW, 슬립이 4%인 삼상 유도전동기의 2차 동소는 몇 킬로와트인가? 결국엔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동선을 물어보는데 몇 차? 2차 동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공식만 알고 있으면 돼요. PC2를 2차 동선이라고 보거든요. PC2는 슬립에다가 회전자 입력이라고 하는 P2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S라는 슬립에는 4%니까 여기 4%죠? 이 4%를 0.04로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이 4%를 그냥 4%야? 그럼 여기에 4를 넣어야지 하고 넣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올바른 결과가 도출되지 않겠죠? 그래서 0.04를 써주시고 퍼센트를 소수점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몇을 하면 됩니까? P2라고 하는 것은 여기 회전자 입력을 의미하고 그 값은 10kW라고 해요. 그러면 10kW라고 쓸 수 있겠죠. 이거를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0.4 킬로와트가 도출이 되고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보셨을 때 떠올리셔야 되는 건 바로 이 공식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단자 전압이 100V이고요. 전기자 전류가 10A, 전기자 저항이 1옴, 회전수가 1500rpm인 전동기의 역기 전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요 마지막 문장, 전동기의 역기 전력을 보고 전동기 역기 전력 공식을 가져오면 되겠네 라는 것을 떠올리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떠올려 볼게요. 여러분, 전동기의 역기 전력을 EC라고 보통 쓰고, 역기 전력은 단자 전압에서 뭘 빼면 되냐? 전기자 전류에다가 전기자 저항을 빼주시면 됩니다. 즉, 전기자 전류와 전기자 저항을 곱한 값을 빼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문제에서 다 알려줬어요. 단자 전압은 몇 볼트? 여기 100볼트라고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네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100을 써볼게요. 100. 그 다음 빼기. IA는 전기자 전류예요. 10이죠. 그래서 10, 여기 10.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은 1 곱하기 1. 그럼 이걸 계산을 해보면 90이라는 값이 나오죠. 90. 그래서 정답은 역기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90이 나오더라. 1번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압기의 2차 저항이 0.15일 때 1차로 환산하면 360옴이 된다. 이 변압기의 권수비를 구하시오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권수비 공식 같이 한번 상기시켜 볼까요? 자, 권수비는 A라고 쓰고 2차의 코일 권수 분의 1차의 코일 권수 N2분의 N1이죠. 그리고 V2분의
V1,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 근데 전류는 좀 특이합니다. 이게 좀 특이하죠? I1, 1차 전류분의 2차 전류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저항도 표현할 수 있어요. 저항도 2차 측 저항분의 변압기 1차 측 저항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루트가 들어가야 돼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 권수비 A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앞에 어떤 조건이 주어졌는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2차 저항이 주어졌어요. 이것은 R2가 주어진 거고 1차로 환산했을 때의 저항을 R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결국엔 R2와 R1이 주어지고 권수비를 구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A라고 하는 권수비는 2차 측 저항이 뭐예요? 0.1. 1차 측 저항은 뭐래요? 360. 근데 우리는 루트를 씌워야죠. 왜? 이 공식을 사용하는 거니까요. 이거를 제가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니까 60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에서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권수비를 보고 이 공식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문제 조건에 따라서 어떤 공식을 사용할지, 그것을 우리가 좀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해설에는 더 자세하게 내용을 적어놨으니까 해설 내용도 꼭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세 변의 저항 RA, RB, RC가 모두 15옴으로 같은 Y결선 회로가 있다고 해요. 이것과 등가인 델타 결선 회로의 각 변의 저항은 몇 옴이 되겠는가? 여러분, 이게 처음에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헷갈리고 틀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Y결선된 회로가 있다. 이거를 델타 결선으로 바꾸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Y결선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Y결선이에요. 그리고 델타 결선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델타 결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이렇게 바꾸고 싶다. 나는 Y인데 나 델타로 바꾸고 싶다. 그리고 나는 한 변의 저항이 15옴이다. 여기도 15옴, 여기도 15옴이다. 왜? 여러분 여기 RA, RB, RC, RA, RB, RC라고 놓고 나는 다 바꾸고 싶다. 이걸 뭘로? 델타로. 그럼 여기 각각의 저항값이 똑같이 15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공식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지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임피던스인데 델타 결선에서의 임피던스는요. 뭐 저항이라고 보셔도 돼요. Y결선의 임피던스에 비해서 몇 배 크다? 3배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Y에서 델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식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델타 결선에서의 임피던스는 3분의 1 한 것과 같다. 어디에? 델타 결선에서의 임피던스에. 자,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 드렸네요. 여기 두 가지 경우의 공식을 이끌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문제에서 Y결선인 회로에서 어디로 가고 싶다고요? 델타 결선으로 가고 싶대요. 즉 Y결선이 있는데 나는 델타 결선으로 가고 싶다. 그럼 뭐를 곱하면 된다? 3을 곱하면 되겠더라. 그러면 지금 이 식을 차출하면 되고 델타 결선에서의 저항은 3 곱하기 뭘 하면 된다? 임피던스의 Y결선이니까 15를 하나의 임피던스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 그렇다는 얘기는 45가 되더라. 그러면 여기는 각각의 저항이 45옴이 되는 것입니다. 45옴, 45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이하실 때 일단 이 두 가지 공식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문제에서 Y에서 델타로 구하라고 하는 것인지 델타에서 Y를 구하라고 하는 것인지만 구분을 해주시면 이 공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애자 사용 공사에서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전선을 조형제의 윗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몇 미터 이하가 되겠는가? 여러분 이거 정답은 일단 여러분이 암기를 하실 때 2m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2m. 여러분 몇 미터라고요? 2m. 2m.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조형제 천장이라고 해볼게요. 조형제 윗면 이렇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애자가 있는 거예요. 애자를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그럼 이곳에 전선이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고정시켜서 이렇게 가선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선을 고정시키기 위한 이 애자의 간격을 몇 미터 이내로 해야 되는가? 2m 이하로 촘촘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애자 사용 공사, 요 애자를 좀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냥 용어만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실제로 언제 봤냐면, 예전에 제가 시골 할머니 댁에 어렸을 때 갔을 때, 요렇게 생긴, 어떤 석고처럼 생긴, 요런 모양, 이게 특이한
뭐 원통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라인이 있는 그런 모양의 어떤 지지물이 있고 거기를 전선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봤습니다. 근데 그땐 그게 뭔지 몰랐죠.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아, 저게 그거구나, 저게 애자였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다? 애자 사용 공사에서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조형제의 윗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일 때는 2m 이내로 해야 된다, 이하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의 접촉 우려가 있는 합성 수지의 몰드는 홈의 폭 및 깊이가 땡땡 밀리미터 이하로, 두께는 땡땡 밀리미터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홈의 폭 및 깊이는 35mm 이하, 두께는 2mm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언제요? 사람의 접촉 우려가 있을 때, 없을 때,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사람의 접촉 우려가 없다면 제가 해설에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놨지만 50mm 이하, 두께는 1mm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설도 꼭 참고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것은 반대로 사람의 접촉 우려가 없을 때도 출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선의 공칭 단면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전선의 공칭, 어떤 공식적으로 칭하는 단면적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3번 잠깐 볼게요. 3번. 전선의 실제 단면적과 같다. 여러분, 전선의 공칭 단면적은 실제 단면적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차가 있을 수 있고 규격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단면적과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1번에 소선의 수와 소선의 지름으로 나타내는 거 당연하죠. 이렇게 소선이 나타나는 얘기는 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선은 소선의 지름으로서 표현을 하죠. 단위는 스퀘어, 요거를 제곱 밀리미터 혹은 뭐 스퀘어라고도 표현을 해요. 연선의 굵기를 나타낸다. 이것도 올바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전력이 V0, 내부 저항이 R인 N개의 전지를 병렬로 접속할 때 단자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여기서 힌트 다 줬습니다. 병렬로 접속할 때 단자 전압, 제가 정규반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전압은 병렬에서 일정하다, 일정하지 않다. 전압은 병렬에서 일정합니다. 그럼 기전력이 V0, 내부 저항이 R인 전지가 있대요. 이런 전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N개, 여러 개 연결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병렬로 쭉쭉쭉 제 아무리 연결을 해봤자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쭉쭉쭉 돼 있겠죠. 100개면 100개 다 해보라고 해보십시오. 이 전체 전압값은 절대로 V0가 벗어나지 않습니다. 즉 그냥 몇 개를 병렬로 연결하더라도 V0 값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기전력이 10V, 내부 저항이 뭐 3옴, 0.3옴짜리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V0가 10이고 R이 0.3이죠? 내부 저항 값은 바뀔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전압이라는 10V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10개가 연결되든 50개가 연결되든 병렬에서의 합성 저항값은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단자 전압은 V0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전격 전압이 380V인 삼상 유도 전동기의 1차 입력이 50kW이고 1차 전류가 135A가 흐를 때 이 전동기의 역률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것도 공식을 알면 풀이할 수 있죠. 1차 입력이라고 하는 P는 루트3 V I 코사인 세타. 여기서 V는 전격 전압을 의미하는 것이고 I는 1차 전류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역률입니다. 역률 코사인 세타. 그럼 코사인 세타만 남기고 넘기면 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만 남기고 넘겨볼게요. 루트 3 곱하기 V 곱하기 I 써주시고 위에는 P가 남겠죠. 그리고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루트 3에 곱하기 380. 왜? 전압은 380이니까요. 곱하기 전류값 I는 135가 되겠고, 자, 여기서 제가 이거 조금만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옮겨볼게요. 135가 될 수 있고, 분자 P값은 뭐예요? 50은 50인데 킬로를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50 곱하기 10의 세제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해보면 코사인 세타는 0.56이 도출되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문제 푸실 때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의 규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으로 물어보고 있죠. 그럼 이 규격을 제가 해설에 자세하게 좀 넣어놨어요. 거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바로 52mm입니다. 여러분, 52mm짜리 규격을 가진 합성수지제 전선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요즘에 시험 트렌드를 보면 이런 전성간의 규격을 묻는 문제가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한 우선순위를 가져가야 되냐면, 일단 공부하실 거 다 하십시오. 계산 문제든 뭐 암기 문제든 다 공부를 클리어해 놓고 시험 보기 한 2, 3일 전에 규격에 대해서만 빠르게 암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 규격 미리 암기해봤자 나중에 잊어버릴 가능성이 너무 커요. 왜냐면 복잡해요. 숫자 외우기 쉽지 않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꼭 외우셔야 되는 거. 1번 박강전성간 혹은 뭐 후강. 후강이 근데 더 잘 나오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후강전성간 규격. 두 번째 박강전성간 규격. 세 번째 여기 있는 합성수지제 가요전성간 규격. 요 정도. 뭐 추가적으로 하면 뭐 경질비닐전성관 규격. 요 네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 우선순위를 따져야 된다면 후강, 박강, 합성, 경질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 좀 전달드리고 제가 합성수지 관련된 내용은 해설에 적어놨으니까 그 내용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금속 전성관의 종류에서 후강 전성관 규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후강 전성관은 짝수로만 규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16, 28, 36. 근데 너무 다행히도 여기는 홀수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홀수가 정답이에요. 근데 이걸 왜 우리가 수치를 외워야 되냐면 여기도 뭐 예를 들어 20 이렇게 줘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도 짝수죠. 그래서 전부 다 짝수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제가 조금 전 10번에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그 우선순위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에 대한 해설 내용도 제가 이렇게 답안에 수록을 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아래 회로의 전류값은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 회로에 지금 전압이 있고 저항이 있죠? 근데 결국엔 전류를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전류값은 무슨 전류값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 회로를 흐르는 전체 전류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전체 전류 I라고 쓸 수가 있고 전체 전류 I는 R분의 V인데 그 R은 이 회로를 대표하는 전체 저항 RT, 요 토탈의 약자입니다. RT가 될 것이고 저항값은 다시 전압값은 전체 전압 VT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전체 저항은 1옴, 2옴, 3옴, 4옴이 직렬 연결입니까? 병렬 연결입니까? 이것은 직렬이죠. 다 더하면 5, 1, 4, 3, 2 전부 다 덧셈하면 여러분 이거 뭐예요? 다 덧셈하면 10 나오죠. 10. 10을 그래서 여기 적어주시고 전압이 문제인데 여러분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나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나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죠. 그래서 15V는 이렇게 쏠 것이고 5V는 반대로 이렇게 쏠 겁니다. 누가 이겨요? 여러분 이거 15V가 이기겠죠. 근데 싸우는 과정에서 15V 역시 5V만큼의 상쇄가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15V가 이겨서 전류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 그런데 싸우는 과정에서 상쇄가 되니까 이 값을 15V 빼기 5V로 해야 되겠구나. 왜? 나는 시계 방향, 나는 반시계 방향. 서로 상쇄가 돼야죠. 전류를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1A가 도출이 되는 것이고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13번입니다. 변압기의 자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지금 변압기 공식 하나 적어볼게요. 제가 E는 4.44 Fn 파이 이제 뭐 어떤 상수는 적지 않겠습니다. 자, Fn 파이까지 됐어요. 이때 자속에 관련된 설명이에요. 자속 어디 있습니까? 이 파이가 자속이거든요. 이 자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정답 4번입니다.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이 자속은 전압에 비례하고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자, 그럼 자속만 남긴 식을 적어볼게요. 자속 파이는 4.44 곱하기 F 곱하기 N 분의 분자는 2. 그러면 전압에 비례하죠. 분자에 있으니까. 그리고 주파수는 분모에 있으니까. 주파수에 반비례하더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화약류 저장소에서 백열전등이나 형광등 또는 이들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전로의 대지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거 우리 약속의 300V라고 했었잖아요. 화약류 나왔다. 그러면 300V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15번입니다. 다이오드를 사용한 정류회로에서 다이오드를 여러 개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힌트는 직렬로 연결한다는 얘기예요. 다이오드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다이오드가 하나 있고 뭐 여러 개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쭉쭉쭉 뭐 여러 개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면 분위기가 어때요? 전압을 이렇게 전압이 인가됐다고 했을 때 이 V라는 전압을 분배가 될 겁니다. V1, 뭐 V2, V3 쭉쭉쭉 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이오드를 여러 개 직렬로 한다면 요 입력 전압이 커져도 부담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전압을 서로 분배하고 있기 때문에. 직렬의 특성이죠. 전압이 분배가 돼서 걸립니다. 병렬은요? 병렬은 동일하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입력 전압을 증가시킬 수 있다. 만약에 다이오드를 직렬이 아니라 병렬로 연결한다면 부하 전류를 증가시킬 수 있다가 정답이 될 텐데 해당 문제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전압이 220V, 전류가 10A, 역률이 0.8인 삼상 전동기 사용 시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자, 삼상 소비 전력입니다. P라고 하는 것은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단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루트 3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문제에서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삼상이래요. 삼상. 그러면 루트 3을 붙여주시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루트 3에다가 곱하기 V 값은 뭡니까? 220V 곱하기 전류값은요? 10A 곱하기 코사인 값은요? 너무 친절합니다. 0.8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계산을 하면 3048 정도가 나와요. 3048와트. 이걸 킬로로 환산하면은 3.048킬로와트가 나올 것이고 대략적인 정답으로는 이제 3킬로에 근접한 거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애자사용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에서 일반적으로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몇 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지금 전선 상호간 나오면 무조건 6cm로 가주시면 돼요. 다시 여러분 앞에 문제 키워드에서 애자사용공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선 상호간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다면 여러분은 6cm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표로 한국전기설비규정 애자공사 시설 조건이라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그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시 기전력의 위상이 다를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많이 실수하죠. 이게 동기발전기가 병렬운전할 때 위상이 다르냐 아니면 크기가 다르냐 이거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할 때마다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위상이 다르잖아요. 위상? 여러분 동기발전기가 병렬운전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만약에 위상이 틀려버렸다. 그러면 이것은 유효,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상이 아니라 기전력의 크기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유효순환 전류를 다른 말로 동기화력이라고도 해요. 동기화력 혹은 동기화전류라고도 하죠. 그래서 정답은 문제에서는 위상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위상으로 가야 될 것이고 고민도 할 거 없죠. 유효순환 전류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제가 뭐라고 한다 그랬죠? 동기화전류라고 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상호 이격거리는 몇 센티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를 물어보고 있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KC332.8 고압 가공전선 등의 병행 설치에서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역시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설 내용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넘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여러분이 저압 가공전선이랑 이 고압 가공전선을 하나의 지지물에 시설할 때 상호 이격거리, 서로 이제 고압과 저압 전선을 어떻게 이격시킬 것이냐, 몇 센티미터 이상이어야 되냐, 50cm 이상 혹은 뭐 0.5m 이상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변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여러분 변압기라 함은 제가 간단하게만 그려보면 1차 측을 이렇게 그려보고 2차 측 역시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1차 측에 인가되는 전압을 V1, 2차 측에 출력되는 전압을 V2. 그럼 일반적으로 1차에 전압을 투입해서 2차의 전압이 변성됨으로 출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전압을 변성한다. 올바른 내용입니다. 그렇죠? 강압을 하든 승압을 하든 마찬가지죠. 전격 출력은 1차 측 단자 전압을 기준으로 한다? 여러분 이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정답입니다. 이 출력은요. 변압기에서 출력은 2차 측이에요. 2차 측. 그래서 2차 측 단자 전압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전력을 발생시키지 않죠. 맞습니다. 전력을 변화는 하지만 발생시키지 않아요.
4번, 변압기의 전격 용량은 피상 전력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변압기 용량 따질 때 여러분 VA, 볼트 암페어의 단위를 쓰는 겁니다. 킬로와트 이런 거 안 쓰죠. 이건 전동기에 쓰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1번, 어떤 도체에 10V의 전위를 주었을 때 1쿨롬의 전하가 축적되었다면 이 도체의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Q는 CV라고 하는 공식이 있다, 그죠? 그럼 이때 정전 용량, 다른 말로 커패시턴스라고 하는 C는 V분의 Q라고 할 수가 있고, 이때 V 값은 10V, Q 값은 1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0.1 페럿 도출이 되는 것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승합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변압기의 3상 결선 방식은 무엇이 되겠는가? 여러분, 이것도 확실하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만약에 다시 델타 Y 결선이다. 자, 이게 나오면 여러분 이거는 승합기입니다. 승합기. 그리고 Y 델타 결선이라고 하는 것은 강압기예요. 강압기. 강압, 승합, 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합기라고 하는 것은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상승시키는 거고요. 강압기라고 하는 것은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하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 Y 결선은 승압을 할 때 쓰고 Y 델타 결선은 강압을 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변압기 여기 1차와 2차 측이 있어요. V1과 V2가 있습니다. V1 집어넣어서 V2 얻어내겠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V1에다가 100V를 넣었어요. 근데 V2에 200V가 나왔습니다. 이건 승압기가 되는 것이고, V1에 200을 넣었습니다. V2에 100V가 나왔습니다. 이러면 강압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낮은 전압으로 높은 전압 승합하고 싶대요. 승합은 제가 아까 승압기라고 해서 델타 Y,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보겠습니다. 일정 전압 및 일정 파형에서 주파수가 상승하면 변압기 철소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일정 전압 그리고 일정 파형, 여기에 집중을 해주세요. 전압이 일정할 때 주파수와 철손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주파수와 철손. 그럼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 뭐를 기억하면 되냐면 주파수를 F라고 했을 때 철손을 PI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반비례 관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반비례니까 주파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이 친구가 어떻게 돼야 주파수가 증가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다시 이 친구가 증가하고 싶어요. F가. 그러면 철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증가해야 됩니까? 줄어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감소를 해야, 분모가 커져야 이 값이 요 분모가 작아져야 요 결과값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주파수가 상승한다면 변압기 철소는 감소하더라. 정답은 2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OW 전선, 이게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이죠. OW 전선을 사용하는 저압군의 가공 이입선으로 전선의 길이가 15m를 초과하는 경우 그 전선의 지름은 몇 밀리미터 이상을 사용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 15m 이하냐 초과냐 이게 중요한데 여기는 지금 초과를 한다고 했으므로 이것은 2.6mm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선의 지름은 2.6mm 이상을 사용해야 됩니다. 왜? 15m를 초과했기 때문에. 만약에 15m 이하라면 2mm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제가 해설에 잘 적어놨으니까 내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5번입니다. 어느덧 절반을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좀 어떠세요? 좀 괜찮으신가요? 하시다가 좀 잘 풀리는 것들은 쭉 빠르게 넘어가셔도 되고, 대신에 헷갈리거나 모르시는 문제는 조금 번거롭고 힘드실 수 있겠지만 좀 체크를 해두시고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뭐 평생 가져갈 필요는 없죠. 언제까지? 우리 시험 볼 때까지만 반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우리 잘 해오셨으니까 나머지 절반도 쭉 가볼게요. 25번. 고압 보안공사 시 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과는 철탑의 경우 얼마 이하여야 되는가? 자, 철탑의 보안공사를 하고 싶대요. 고압 보안공사.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일반적으로 철탑의 경과는 600m입니다. 600m. 근데 고압 보안공사는 400m 이하로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철탑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보죠. 이렇게. 이게 이런 식으로 어떤 간격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전선을 무슨 색으로 해볼까요? 오케이. 전선 이렇게 연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고속도로 같은데 가시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송전선 롤을 보는 건데, 아무튼 여기서부터 요 거리, 여기서부터 요 거리, 이 거리를 얼마로 해야 되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0m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고압 보안공사라고 했으므로 400m 이하로 해야 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고압 보안공사라는 말이 없다면 여러분은 가감하게 600m라고 해주시면 돼요. 600m. 600m. 근데 얘는 고압 보안공사니까 600이 아니라 400m로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6번입니다. 직류전동기의 규약 효율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전동기잖아요. 전동기는 기본적으로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그렇죠. 규약 효율로 표현을 한다면 전동기는 입력에 대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입력을 살리란 얘기입니다. 입력. 그럼 출력을 입력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입력 빼기 출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요, 4번. 입력분의 입력 빼기 손실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발전기 같은 경우는 출력 플러스 손실 분의 출력. 이것 역시 해설에 담아놨으니까 내용 한번 쭉 보시면서 반드시 여러분이 전동기와 발전기의 규약 효율식을 구분해서 암기해 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27번입니다. 직류 직권 전동기의 회전수를 3분의 1로 줄이면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일단 직류 직권 전동기의 토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토크는 비례합니다. 뭐랑? 회전수 제곱분의 1에 정확히 표현하면 회전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왜? 직권이니까.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근데 결국 여기서 지금 회전수를 3분의 1로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3분의 1로 줄이면 이 값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토크 값. 당연히 바뀌겠죠. 여기에 장난을 쳤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가시면 돼요. 만약에 변경된 토크 값을 토크 프라임이라고 해볼게요. 이것은 3분의 1의 n의 전체 제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원래 n이었어요. 근데 그냥 n이 아니라 이제 3분의 1로 줄이겠대요. 토크를. 회전수를. 자, 회전수를 3분의 1로 줄이겠대요. 그러면 n 대신에 3분의 1 n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 n이 들어가는 것이고 전체에 대한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 제곱은 전체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이거를 풀어보면 변경된 토크 값은 비례합니다. 뭐랑? 9 곱하기 n 제곱분의 1. 그러면 원래 토크에 비해서 몇 배? 9배. 여러분, 이게 왜 원래 토크예요? 원래 토크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 토크에 비해 9배가 되더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전압계 및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사용하는 배율기와 분류기의 접속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배율기와 분류기인데, 여러분, 정답은 2번이에요. 배율기는 전압계와 직렬 접속이고요. 분류기는 전류계와 병렬 접속입니다. 여러분, 다시 배율기는 전압을 확대하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측정할 수 없는 전압이 있는데 전압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측정할 수 있는 전압이 100V까지밖에 안 되는 전압계가 있습니다. 근데 1000V를 측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V짜리로 1000V 측정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큰일 납니다. 안 돼요. 그래서 배율기라는 걸 달아줘서 특수한 어떤 저항을 달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100V짜리 전압계로 1000V를 측정할 수 있는 원리예요. 근데 우리 이거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지금은 없고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전압계랑 직렬로 접속하세요. 이 배율기가 일종의 저항이거든요. 저항을 전압계와 직렬 접속해서 전압을 분배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자, 분류기는 전류계와 병렬 접속입니다. 전류계도 마찬가지로 내가 측정할 수 있는 건 10A까지밖에 안 되는데 내가 측정해야 될 것은 막 100A예요. 이때는 분류기 저항으로 병렬 연결을 따서 전류를 이렇게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답만 암기하고 있으면 돼요. 구체적인 내용은 물어보진 않으니까. 그래서 전압계와 직렬 접속, 분류기는 전류계와 병렬 접속 체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29번입니다.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여 회로를 해석할 때 전류원과 전압원은 각각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죠. 중첩의 원리는 어떤 전원이 2개 이상 회로에 있을 때 해석하는 방법을 의미해요. 근데 기능사 기출문제를 쭉 보면 그 구체적인 계산 과정은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럼 뭘 요구하냐면 전압원과 전류원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은 중첩의 원리라는 키워드를 들으시고 전류원과 전압원이 나왔다면 바로 전압원은 단락시켜 버리시고 전류원은 개방시켜 버리십시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은 단락시키는 거고 전류원은 개방시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요? 중첩의 원리 해석 방법이에요. 전화번은 단락시키고 전류원은 개방시킨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진열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의 사용 전압이 400V 이하의 배선을 외부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사용하는 전선의 단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키워드만 뽑아볼게요. 진열장 나왔다. 그리고 사용 전압 400V 이하가 나왔다. 그 다음에 외부에 잘 보이는 장소에 뭐 시설한다, 뭐 전선의 단면적 물어본다, 뭐 이런 내용까지 이어지잖아요. 고민도 하지 마세요. 정답은 4번 0.75 스퀘어 사용하면 됩니다. 정답은 0.75 스퀘어 이상의 단면적을 사용해야 될 것이다. 4번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해설에 담았으니까 규정 참고해 보시면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번입니다. 정말 잘 나오는 문제죠. 유전율의 단위는 무엇인가? 이걸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근데 당연히 헷갈려요.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유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전율. 그리고 뭐가 있냐면 투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유전율의 단위는 페럿 퍼 미터가 되는 것이고 투자율의 단위는 헨리 퍼 미터가 됩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유전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가감하게 이렇게 F per M, 즉 페럿 퍼 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투자율을 물어봤으면 H per M, 즉 헨리 퍼 미터가 될 텐데 여기서는 유전율이 정답이 다시 유전율에 대한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1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설치 면적과 설치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가장 이상적이고 효과적인 진상용 콘덴서 설치 방법은 무엇인가? 정답은 3번입니다. 부하치게 모두 분산해서 설치하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그런데 역시 이건 이상적이고 너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런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A종 철근 콘크리트주의 길이가 7m이고 설계 하중이 6.8kN인 경우 땅에 묻히는 깊이는 최소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면이 있어요. 땅이 있고 제가 여기 전주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철근 콘크리트주로 이렇게 세울 거예요. 이렇게 세울 건데 이 길이 자체가 7m 된다는 얘기예요. 7m. 그러면 땅에 얼마만큼 묻어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땅에 묻히는 깊이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해설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지금 설계 중에 6.8kN 이하인 경우에서 전장은 15m 이하니까 7m니까 15m 이하죠. 그럼 단순하게 전장의 6분의 1 이상을 묻어야 된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럼 전장이 7m예요. 그럼 6분의 1 이상을 묻으래요. 계산을 해보면 이 값은 무엇이 되느냐? 1.17m가 됩니다. 즉 7m짜리를 묻을 때는 여기 적어도 1.17m만큼은 묻어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34번 보겠습니다. 20kVA의 단상 변압기 2대를 사용하여 VV 결선으로 하고 삼상 전원을 얻고자 한다. 이때 여기에 접속시킬 수 있는 삼상 부하의 용량은 약 몇 kVA가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PV라고 하는 V 결선은 루트 3에다가 뭐만 곱하면 됩니까? 한 대 용량을 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 대 용량이 20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루트 3에 20을 곱해 주시면 되겠죠. 이걸 계산해 보니까 34.64kVA가 나오더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보겠습니다. 자체 인덕턴스가 L1, L2인 두 코일을 직렬로 접속했대요. 합성 인덕턴스를 나타내는 식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거 직렬이잖아요. 그쵸? 병렬이 아니라 일단 직렬. 그리고 가동 접속인지 차동 접속인지 안 알려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두 내용을 동시에 물어보는 겁니다. 자, 합성 인덕턴스 L은 L1 더하기 L2 플러스일 수도 있고 가동이면 플러스, 차동이면 마이너스. 그리고 EM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동시에 나타내는 거.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36번 보겠습니다. 34극 60MVA, 역률 0.8 60Hz, 22.9kV 수차 발전기의 전부하 손실이 1600kW라고 한다면 전부하 효율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발전기의 규약 효율은 출력 플러스 손실 분의 출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출력은 뭐예요? 출력은 우리 이렇게 식을 하나 제가 여기 적어볼게요. 출력 P는 여기 P상 전력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유효 전력값이 나와요. 아니 이 식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코사인 세타는 PA분의 P에서 나온 겁니다. P상분의 유효. 이걸 이항 정리한 것 뿐입니다. 이항 정리. 자,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유효 전력을 얻고 싶으면, 즉 출력은 유효 전력이거든요. P상 전력에다가 코사인을 곱해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P상 전력은 뭐예요? 60MVA가 이 VA잖아요. P상입니다. 그 다음에 역률은 0.8입니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60 곱하기, 여러분 메가는 10의 몇 제곱이게요? 메가는 10의 6제곱입니다. 곱하기, 우리는 이거 와트로 나타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코사인을 곱해줘야 돼요. 0.8 더하기 손실은 뭐예요? 1600이래요. 자, 이거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옮겨야 되겠네요.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 쉽게 여기다 이렇게 옮길게요.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손실 쓸게요. 손실은 1600이라고 알려줬어요. 1600. 그 다음 여기는 이미 킬로와트의 단위예요. 저는 그럼 킬로만 풀게요. 그럼 10의 몇 제곱? 10의 세제곱. 이거 분해. 출력은 다시 60 곱하기 10의 6제곱 곱하기 0.8이 되는 겁니다. 이 값을 계산해 보면 0.97이 될 것이고 97%가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 메가와 킬로 이거 똑같이 10의 세제곱으로 푸는 게 아니라 얘는 10의 6제곱, 얘는 10의 세제곱으로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여기 해설에 보시면 해설은 10의 세제곱으로 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600을 그냥 쓴 겁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다 푸셔도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0.97은 소수점이고 이걸 백분율로 바꾸려면 곱하기 100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100해서 97%가 나오게 된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7번입니다.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에서 자속이 2배로 증가하면 회전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 보시면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래요. 그럼 제가 공식 하나 써볼게요. 직류전동기에서 속도는 어떤 상수 K에다가 자속 분의 단자전압 빼기 전기자 전류, 전기자 저항이 됩니다. 이때 자속이 2배로 증가했대요. 여러분 자속 어디 있습니까? 자속이 2배? 자속 여기 있네요. 자속이 2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회전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가 분모에 곱해졌으니까 이 친구는 2분의 1배가 되겠죠. 결국엔 전체 값이 원래는 이렇게만 있었는데 이 분모에 2가 곱해짐으로써 2분의 1이 되는 거랑 똑같은 형태잖아요. 그래서 2분의 1로 감소한다 라고 하는 1번으로 정답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폭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의 저압 옥내배선 공사 시 공사 방법으로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암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폭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의 저압 옥내배선 공사 시 공사 방법으로 올바른 거. 금속관 공사, 미네럴 인슐레이션 케이블 공사, MI 케이블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개장된 케이블 공사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39번 보겠습니다. 1웨버/. 제곱미터는 몇 가우스가 되겠는가? 자, 여러분 여기서 공식으로 그냥 암기를 해주세요. 이것은 1웨버/. 제곱미터는 거의 바뀌지 않고 출제가 되거든요. 만 가우스입니다. 만 가우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0번입니다. 저압전로의 전격전류가 60A 흐르는 회로를 주택용 배선 차단기를 이용해서 트립하는 경우 차단기는 몇 분 이내에 동작이 되어야 됩니까? 물어보고 있죠. 자, 일단 단서가 뭐냐면 주택용 배선 차단기라고 하고 있어요. 주택용 배선 차단기. 자, 이걸 이용해서 트립하는 경우 차단기는 몇 분 이내 동작입니다. 동작.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전격이 60A니까 우리 해설 보면 60A 이하인 구간에 가서 동작 전류는 몇 배입니까? 1.3배인데 우리는 시간이 궁금한 거잖아요. 60분 이내에 동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KC 212.3.4의 보호장치의 특성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제가 표로 보기 쉽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 시험장 가기 전에 그 내용 한 번씩만 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41번입니다. 반지름이 25cm, 권수 10의 원형 코일에 10A의 전류를 흘릴 때 코일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는 몇 암페어 턴 퍼 미터가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코일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래요. 어디서가 중요하죠? 원형 코일에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원형 코일 H는 자기장의 세기 H는 ER분의 NI. 자, 그 다음에 환상 솔레노이드가 있습니다. 환상 솔레노이드 여기까지만 쓸게요. H는 2πr분의 NI로 가고 자, 하나만 더. 직선 도체 있죠. 직선 H는 2
파이 R분의 그냥 I가 되죠. 여러분이 이 내용이 좀 헷갈리실 거예요. 원형 코일 환상 직선도체일 때마다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공식이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을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만 여러분이 지금 확실하게 구분을 해 주십시오. 원형 코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식을 사용할 것이고, 제가 식을 대입을 해보면 이 R이니까 여기서 R은 미터의 단위로 가야 돼요. 25를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25cm는 0.25죠. 그래서 2 곱하기 0.25가 되는 것이고, N 값은 뭐예요? 권수예요. 10. 전류 I 값은 뭐예요? 10A예요. 10. 계산을 해보면 200 나옵니다. 200 암페어 턴 퍼 미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2번 보겠습니다. 100V 100W 전구의 필라멘트 저항은 몇 ohm이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P라고 하는 공식이 R분의 V 제곱이 있다, 그죠? 그러면 R은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자리 바꿔서 P분의 V 제곱. 이때 P 값은 100이고 V 값은 100이고 제곱이 있으니 이렇게 제곱을 붙여주면 되겠죠. 이걸 계산해 보니까 100ohm이 나오더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3번입니다. 저압 가공 인입선이 횡단보도교를 지나는 경우 지상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죠. 자, 여러분, 횡단보도교 위를 지날 때는 저압일 때는요 3m, 그리고 고압일 때는요 3.5m예요. 그리고 특고압도 있어요. 자, 특고압은요 이건 좀 높아야 되겠죠? 5m입니다. 문제에서 저압 가공 인입선이라고 했을 때 저압이죠. 3m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4번 보겠습니다.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이 단심인 경우 완성품 외경의 몇 배 이상이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경우라면 6배가 정답이 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단심인 경우는요 8배예요. 다시, 단심인 경우는 8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보겠습니다. 교통신호등의 제어장치로부터 신호등의 전구까지 전로에 사용하는 전압은 몇 볼트 이하가 되겠는가? 자, 여러분, 교통신호등 사용 전압은요 300V 이하입니다. 다시 300V 이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6번입니다. 자기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횡축과 종축은 어느 것을 나타내는가? 제가 히스테리시스 곡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로축 그리고 가로축 그렸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곡선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이 안의 면적이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가로축과 세로축이 의미하는 게 뭐냐? 즉, 종축과 횡축이 뭐냐? 횡축은요, 여기가 횡축이에요, 횡축. 그 다음에 여기가, 죄송합니다. 반대로 했죠? 자, 여기가 횡축, 여기가 종축입니다. 종축. 여러분, 횡축은요, 이렇게 다시 횡축은 H, 자기장의 세기고요. 종축은 B, 자속 밀도가 됩니다. 그래서 횡축은 뭐라고요? 자기장의 세기. 종축은요, 자속 밀도. 그래서 정답은 자기장의 크기와 그리고 자속 밀도가 됩니다. 횡축과 종축 각각. 그래서 자기장의 크기, 세기 같은 말입니다. 자속 밀도 가는 거죠. 그리고 문제에서 다른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횡축과 종축이 만나는 점, 이 만나는 점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걸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종축과 만나는 점이 여기죠. 횡축과 만나는 점은 여기죠. 이렇게. 요 각각 점의 의미가 뭐냐? 여기는 보자력입니다. 보자력. 그리고 종축과 만나는 점은 잔류작이에요. 이것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것도 매우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횡보종잔, 횡보종잔 이렇게 암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점, 횡축과 종축이 만나는 점, 횡축과 만나는 점, 종축과 만나는 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보자력 아니면 잔류작이고, 단순하게 가로축과 세로축, 즉 횡축과 종축을 물어본다면 그것은 자기장의 세기와 자속 밀도가 되겠더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7번입니다. 3상 220V 델타 결선에서 한 상의 부하가 8 더하기 J6ohm이면 선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회로로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델타 결선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한 상에 걸려있는 부하가 8 더하기 J6이래요. 하나만 해볼게요. 8 더하기 J6 나왔습니다. 그리고 220V래요. 여기가 220V.
220V 걸려있고 이때 선전류를 구해달랍니다. 그럼 이곳에 흐르는 전류는 IP가 될 것이고 이곳에 흐르는 전류가 IL이라고 하는 선전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식을 적어볼게요. IL을 구해야 되잖아요. IL은 루트 3 곱하기 IP 상전류에 루트 3을 곱하면 됩니다. 이 전류가 루트 3이 곱해져서 이쪽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IP만 구하면 되죠. IP 어떻게 구합니까? IP는 상의 임피던스 분의 상 전압이 될 것이고 상의 임피던스는 8과 6이기 때문에 8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합니다. 그러면 루트 8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분의 VP 값은 이게 성간전압인데 델타 결선에서 특징은 성간전압과 상전압이 동일하죠. 그래서 똑같이 220V 쓰는 겁니다.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22A가 나올 것이고 즉 루트 3 곱하기 22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8번입니다. V와 I 값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때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어떻게 되냐 이걸 물어보고 있죠. 여러분 이 식만 보면 굉장히 막 어려워 보이고 이걸 내가 풀 수 있을까? 이런 생각부터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거 위상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런 순식값 형태에서 제가 위상은 어디 있다 그랬죠? 제가 정규반에서 엄청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 이 자리가 위상 자리잖아요. 이 자리가. 그러면 여러분 4분의 파이는 이거 환산하면 뭐예요? 45도잖아요. 45도. 다시 여기서 45도.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는 90도죠. 전압이 45도고 전류가 90도래요.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즉 전류는 90도고 전압은 45도예요. 그러면 전류는 90도고 전류는 90도고 전압은 45도예요. 누가 더 앞서 있다고 봐야 돼요? 누가 더? 당연히 전류가 더 크니까 앞서 있죠. 그럼 얼마만큼? 45도만큼 앞서 있는 겁니다. 45도는 4분의 파이고 앞선다라고 하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0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45도라고 해요. 여기가 90도라고 해요. 자, 지금 전류는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전압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둘이 서로 얼마나 차이? 45도만큼 차이가 나더라. 누가 앞서 있어요? 전류가 앞서 있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시무시해 보여도 결국 우리가 추출할 것만 추출해서 계산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9번입니다. 제어 정류기의 용도는 무엇인가? 지금 정류기를 물어보고 있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정류기라 함은 정류기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켜주는 친구를 의미하는 것이죠. 교류를 직류로 변환, 정답은 3번입니다. 만약에 인버터라고 한다면 직류를 다시 교류로 변환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는 정류기라고 했으므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0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끝까지 잘 보셨어요. 마지막 우리 유종의 미를 잘 걷어보겠습니다. 전기 분해를 통하여 석출된 물질의 양은 통과한 전기량 및 화학당량과 어떠한 관계인가? 여러분 W라고 하는 전기 분해 공식이 있습니다. 이게 석출량 공식이라고 하거든요. W는 화학당량에다가 전기량 혹은 전하량이라고 하는 Q값을 곱하는 거예요. 근데 Q는 IT로 분리할 수 있죠? K, IT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이겠네. 왜? 전기량과 화학당량에 비례한다. 이 석출량, 전기 분해를 해서 얻어낼 수 있는 물질의 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위도 그램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많은 양의 물질을 얻어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전류를 흘리는 시간을 크게 하십시오. 전류값을 크게 하십시오. 화학당량을 크게 하십시오. 전기량을 크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화학당량을 크게 하십시오. 그래서 전기량과 화학당량이 비례한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패러데이 법칙이라고도 불러요. 패러데이 법칙이 전자유도 법칙도 있지만 이렇게 석출량에 대한 법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꼭 참고해 보시면 패러데이 법칙으로 정답 고르는 것도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여러분이 꽉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헷갈리는, 다시 특히 많이 틀리는 전기기능사 필기 50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진행해 봤습니다. 분명히 문제 푸시면서 어려웠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발견했다는 거 너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왜? 지금 내가 모르는 것들을 시험장에 가기 전까지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문제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푸는 거는 사실 여러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점수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문제들을 반복해서 본다면 그거야말로 온전한 공부가 될 것이고 합격에 가까워지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50문제 풀이하는 거 정말 쉬운 과정 아니었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계속해서 콘텐츠를 개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